안녕하세요. 네, 저희는 뷰티 모델로 활동하고 있는 오예진, 최상입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뷰티 모델과 필러 전문가의 솔직 담백한 토크입니다. 오늘 그러면은 저희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들 다 해소시켜 드리겠습니다. 기대하세요. 기대하세요. 그러면 오늘은 나인 피부과의 권형만 원장님 모셔보겠습니다. No quiero perder lo que queda y más allá a través de la gran oscuridad. 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필러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주제는요. 뷰티 모델과 필러 전문가의 솔직 담백한 토크예요. 네. 그래서 오늘 필러에 대한 얘기들 하기 전에 원장님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나인 피부과 권형만 원장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역시 이게 뷰티 모델이다 보니까 미디어에 많이 노출되는 직업인데 어쨌든 화면에 나올 때 이게 완벽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네. 원장님께 생각하시기에 티가 안 나면서도 좀 화면에는 예쁘게 나올 수 있을 만한 그런 시술이 혹시 있을까요? 화면에 많이 노출될 때는 메이크업이 기본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가려질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입체감을 줄 수 있는 그런 필러 시술, 으띠 성형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부위에 따라서 필러가 좀 다르게 들어간다든가 다른 필러를 쓴다든가 그럴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 드려보고 싶어요. 부위별로 다른 필러가 들어간다기보다도 입자 크기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입술이나 눈 밑 같이 피부가 굉장히 얇고 이제 그런 부분에는 입자 크기가 가장 작은 필러를 주입을 하게 되고 코라든지 이마 같은 부분은 그보다는 조금 두꺼운 큰 입자를 하게 되고 중간 정도 크기라고 볼 수 있고요. 볼 같은 데는 굉장히 그 볼륨감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굉장히 광활하지 않습니까? 여기는 지지적이고 네. 별로 이렇게 뼈하고 닿지도 않고 그래서 그쪽은 가장 큰 입자로 저희가 필러 시술을 보통 하고 있습니다. 약간 면적에 따라서 점점 커지네요. 네, 그렇죠. 그렇구나.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주변에서 필러를 맞는 친구들이나 지인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막 여러 가지 필러가 종류가 너무 많아가지고 헷갈리거나 혼동스러울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보통 보면은 국내산 필러랑 수입산 필러를 이렇게 나뉘어서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뭐 어떤 걸 선택해야지 이게 부작용도 적고 좀 효과는 큰 게 있을까요? 맞아요. 이게 또 막 가격 문제가 들어가니까 음. 더 이 부분이 되게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외산 필러 하면 좀 신뢰가 더 가는 부분이 있고 또 가격도 좀 비싼 편이기 때문에 좀 좋지 않을까 이런 막연한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수입산 필러라고 다 좋지는 않고 그 중에서 좀 안전성이 입증된 역사가 오래된 필러일수록 더 추천할 만하다. 그런 필러들을 권장을 드리고 또 하나는 이제 조직 적합성 측면에서는 피부하고 굉장히 잘 어울려야 되는데 필러가 이 주사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뚝뚝 끊어지면은 덩어리지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뚝뚝 끊어지면서 공처럼 이렇게 뭉치겠죠. 근데 계속 실처럼 이렇게 연결돼서 끊어지지 않고 나오는 필러가 조직 적합성이 오히려 더 좋습니다. 이게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덩어리가 안 지거든요. 이제 그런 필러 중에 대표적인 게 독일 멀즈사의 벨로테로라는 필러가 있습니다. 그래서 벨로테로는 가격이 그렇게 높지 않고 조직 적합성이 좋기 때문에 벨로테로를 요새 많이 제가 시술하는 편이고 국산 필러 중에서는 이제 많이 사용되는 필러 중에 그 메디톡스사의 뉴라미스 아티르는 필러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체움이라는 필러가 있는데 그런 필러들은 그래도 그렇게 부작용이 많지 않고 가격도 적정하기 때문에 제가 그 필러들을 주로 사용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렇구나. 네. 원장님께서 약간 비교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굉장히 이해하기 쏙쏙 이렇게 머리에 들어오는 것 같아요. 예. 최근에 그 HA 필러가 인기가 있는 것 같아요. 많이 약간 사용되어지기도 하고요.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필러가 불순물이고 외부의 보형물이기 때문에 우리 조직의 입장에서 보면 외부 인자고 보형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너무 오래 남아 있거나 잘 안 녹거나 하게 되면
우리 몸의 면역 감시로부터 벗어나 있는 조직이 되기 때문에 세균 감염에 취약하게 돼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깁니다. 붓기, 결절, 그다음에 염증, 또 발열감, 얼굴이 뜨거워요. 그쪽이 감기 걸릴 때마다 붓고 발열이 생기고 열감을 느끼고 이런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HA 필러의 가장 큰 장점은 녹일 수 있다는 거죠. 문제가 됐을 때 녹이고 우리가 저희 대처가 가능하다는 그런 장점 때문에 HA 필러를 점점 더 많이 사용하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원장님도 유튜브를 하니까 아시겠지만 유튜브에서 막 필러가 녹지 않는다. 알고 보니까 잔여물이 다 남는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셨던 히알루론산 필러도 혹시나 잔여물이 남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든 HA 필러가 다 그렇게 위험하진 않고요. 가교율이 높다. 즉 불순물 함량이 높은 필러들이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교율이 높고 불순물이 많았던 필러들은 다 이제 시장에서 퇴출된 상태고, 물론 아직도 이제 100% 안전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걸 염두에 두신다면, 또 그런 걸 염두에 두는 의사 선생님이나 병원을 만나신다면 그렇게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만일 그런 문제가 생기더라도 그걸 이제 인지하고 거기에 대해서 적절히 대처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 가교율이 높아서 덩어리진 부분에 무조건 이제 필러를 녹이는 주사를 바로 이렇게 놓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게 잘못하면 이제 좀 더 붓고 더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항생제 주사를 반드시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녹이는 주사를 놔드리는데, 그렇게 하면 크게 문제는 없고 비교적 잘 해결됩니다. 그래서 히알루론산 필러가 무조건 안 녹는다, 그거는 아닙니다. 적절히 대처하면 되는데, 그건 필러가 안 녹는 게 아니고 거기에 세균이 침입해서 만들어내는 바이오 필름이 잔존하기 때문에 그게 안 녹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이 면역 반응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녹여도 또 생기고 이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대처가 가능한 선생님을 만나시면 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네. 그렇구나. 그러니까 일종의 필러의 부작용 중 하나겠네요. 네, 좀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는 있는데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잘 뭉치지 않고 친화력이 높은 필러를 쓰면 되고요. 문제가 생기면 항생제를 사용할 수 있는 경험이 많은 의료진을 만나시면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필러 시술이 인기다 보니까 에스테틱 시술하는 병원도 정말 이게 많이 생긴 것 같아요. 네. 어플을 통해서 정보들 같은 것도 많이 얻고. 근데 어느 병원이 막 이렇게 좀 잘하고 숙련도도 있으시고 이런 거는 솔직히 어떻게 판단하고 가야 될지 모르겠거든요. 혹시 그런 추천하는 팁이 있을까요? 모든 게 그렇지만 한 곳에서 오래 이렇게 운영을 하신 그런 병원, 또 의료진이 많이 바뀌지 않는 병원을 추천을 드리고요. 가급적이면 피부과 전문의나 성형외과 전문의이시면서 필러에 대한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 이렇게 근무하시는 그런 병원을 추천을 드리고 싶네요. 그럼 아무래도 좀 시술 사례가 많으신 분이 좋겠네요. 네, 저는 그거는 틀림이 없다고 봅니다. 혹시 원장님도 좀 많이 시술하시나요? 네, 많이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데 네. 이제 뭐 안전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하셨던 분들이 다시 오는 경우도 있어서 뭐 10분 이상 꾸준히 하고 있죠, 매일. 또 이제 필러 같은 경우는 워낙 좀 부작용 얘기도 많잖아요. 네. 저 같은 경우는 되게 무서웠던 게 코끝에 필러를 맞았는데 뭐 이게 시신경을 건드려서 바로 실명이 됐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무서운 극단적인 부작용 사례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부작용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지더라고요. 아마 이거 보시는 여러분도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 이 부작용 어떤 경우가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이 진실을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네, 중요하죠. 서구를 말하면 네. 네, 실명이 올 수 있느냐? 올 수 있습니다. 또 괴사가 올 수 있느냐? 올 수 있어요. 그거는 우리 인간에 내재되어 있는 과도한 욕망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 같은 경우가 가장 위험한데 왜 그러냐면 이제 코는 이 길이 좁지 않습니까? 혈관이 이 코를 지나서 이렇게 이마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혈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밑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여기가 이 길이가 이렇게 긴데 길은 협소하고 그래서 이 부분이 여러 군데 이렇게 단계가 있죠. 보통 이제 코를 높이기 위해서 시술을 하는데 이 콧대를 주로 많이 하죠. 그렇죠. 이 정도 하는 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거기에 했다고 해서 실명이 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 군데를 이렇게 맞게 되면 괴사가 올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지겠죠. 정체 구간이 길어지니까 아무래도 혈류의 장애를 초래할 수가 있고 두 번째 이것도 중요한 얘기인데 이제 필러 주입 방법에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혈관이 이렇게 흐르잖아요. 이렇게 흐릅니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위쪽까지 흐르고 위에서 또 이렇게 내려오는 혈관도 있어요. 길이가 코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혈관이 뭐 이렇게 흐르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식으로 흐르게 돼 있는데 이 방향 따라서 그대로 주입을 하게 되면 자 길이 이렇게 있는데 주사바늘이 이렇게 들어가면 혈관 안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겠죠? 그죠. 높아지겠죠?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혈관이 이렇게 흐르는데 이렇게 수직으로 찌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직각으로. 그러면 여기 정확하게 혈관 안에 집어넣기가 훨씬 어렵겠죠. 네, 그래서 이 방향대로 시술을 하게 되면 크게 문제가 없는데 되게 이제 편의 문제도 있고 모양 문제도 있어서 이렇게 시술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옛날에 많이 이렇게 했어요. 이러다가 실명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사 바늘이 너무 긴 거, 또 캐뉼라라는 시술을 이제 선호하는데 이게 뭉툭한 관인데 안전해 보이잖아요. 안전해 보이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서 들어가서 평행하게 이렇게 찌르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혈관을 막을 확률이 상당히 높아지고 괴사보다는 실명 확률이 굉장히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런 시술은 물론 의사 입장에서는 그게 좋아 보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건 권하지 않고 직접 이렇게 수직으로 물론 이게 더 울퉁불퉁할 확률은 더 높아요. 까다롭습니다. 테크닉상으로는 까다로워요. 하지만 환자의 그 안전을 위해서는 저는 이게 낫다고 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너무 여러 부위를 맞는 거는 좋지 않고 이 콧등 같은 경우에 약간 올린다 이 정도로 하시는 거는 저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봐요. 안전하다고 봅니다. 네. 그렇구나. 아무래도 이제 필러가 되게 간단한 시술이라고 생각해서 그냥 별 고민 없이 하시는 분들 많은데 원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좀 많이 생각을 해보고 부작용에 맞아요. 대해서도 많이 고민해보고 그 다음에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끝으로 약간 필러 시술을 한 다음에 관리하는 방법을 이렇게 알고 싶은데 특별하게 약간 주의사항이나 관리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근데 관리 방법은 사실은 필러에 있어서는 그렇게 문제가 되는 경우는 없는데 너무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당일날 술을 많이 드시게 되면 이게 이제 감염에 취약해지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필러는 급성으로는 이제 단기간으로는 혈관 막는 게 제일 문제고 뒤늦게 만성적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감염이 가장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감염에 취약해지면 안 되기 때문에 당일날이나 뭐 한 2, 3일 내로 너무 과음을 하시는 건 소주 5병 이상 그럴 일 없겠죠.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저희가 필러에 대해서 궁금한 거에 대해서 한번 속 시원하게 알아봤는데요. 예진 씨는 어떠셨어요? 오늘 정말 이렇게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것들도 있었고 제가 몰랐던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예. 도움이 많이 되셨다니 다행이고 도움이 되길 또 바랍니다. 네, 저희처럼 이렇게 뷰티에 관심 많으신 분들이 아마 도움이 많이 되셨을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